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 전 지방선거 결과 광주시 의원 23명 가운데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이와 비슷해서 그야말로 싹쓸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3석 가운데 사실상 한 석을 두고 어느 정당이 차지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지역에서 제1야당 달성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2002년 정당 명부제 도입 이후로 첫 시의회 진출을 목표로 복수의 비례 후보를 냈습니다. 힘있는 여당의 시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강주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진보 정당이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며 제1야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사실상 비례 한 석을 두고 국민의힘 등과 경쟁하는 터라 진보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갈라치기와 혐오, 배제를 동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 편에서 굳건하게 일할 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제1야당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지역구를 포함해 다수의 후보를 내며 적극적인 선거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지역구를 포함해 후보가 8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의료를 이야기해왔던 정당답게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의료에 특히 공공의료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후보가 되어서 직접 의회에서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광주와 전남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선거에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총 3,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달라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1야당 자리와 비례 의석을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판이 점차 과열되면서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 경찰과 선관위도 바빠졌습니다.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고된 것만 180여 건이나 됩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 선거구민 4명에게 13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 나주시의원 예비후보는 선물 살포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변질돼서 선거 질서를 해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 선거판이 점차 과열되면서 선거 범죄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준 경찰에 신고된 선거 범죄는 광주 12건, 전남 62건이고 지역 선관위에도 총 113건이 신고돼 행정 조치 등이 이뤄졌습니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특별히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행위, 그리고 불법 시설물 설치라든가 인쇄물 배부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종 선거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는 11일은 동학농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안군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김웅문 장군의 유골이 새롭게 발굴되면서 지역 동학에 대한 연구와 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출전을 알리는 행렬이 마을 앞을 지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 마을 출신이었던 김웅문 장군 등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김웅문 장군은 한평군 고막포 전투에서 일본군 등과 전투 중 붙잡혀 동생 2명 그리고 아들과 함께 효수됐습니다. 이후 잊혀졌던 김웅문 선생은
지난주 무안 몽탄면의 나주 김씨 묘역에서 선생의 머리 유골이 발굴되면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골이 지금 동학농민혁명사연의 최초 일입니다. 특히 참수돼가지고 목이 잘려서 그때 처형을 당했는데 그 유골이 그대로 지금 보존돼 있잖아요. 무안군 동학기념사업회에서는 김씨 일가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을 갖고 대접주였던 배상옥 장군 등 무안 지역 다른 동학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해서도 연구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봉준이나 손화진보다도 여기가 더 그 세력이 강성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무안이 다시 한번 더 조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막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 사업 추진을 희망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초를 한 동학농민 참여자 희생자들은 아직도 그 서훈 대상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싸움이다. 근대 농민운동의 시작이자 민주화 운동의 뿌리로 여겨지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지역에서 조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 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장 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 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의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2023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공모를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지와 환경 등 주민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됩니다. 광주시 북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디지털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며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활용, 키오스크 이용 등을 다룹니다. 담양군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에 어린이날을 맞아 26종류의 새 장난감이 입고됐습니다. 담양 장난감 도서관은 담양군에 만 7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장난감 2개와 책 2권을 2주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이번 달부터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엽니다. 내일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군 협회장기 족구대회를, 또 공설운동장에서 제3회 영원함 초청 실버축구대회를 여는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정상화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 인상에 합의하고 오늘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교통노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합의하고 오늘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교통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순천시는 보름 동안 전세버스 40넉대를 대체버스로 투입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 현장 사망 사고를 분석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산업 현장의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명이 줄었지만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오히려 8명이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9일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감독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5월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본부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전체 2,171건 중 5월 발생 건수가 9.76%인 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2,144건 가운데 5월 발생이 300건으로 11.3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구례와 보성 등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담양 11도, 화순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광양 25도, 구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7도, 강진과 장흥 25도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거나 다소 흐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